안녕하세요. 연기금 출신 유튜버 밸류마인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약속드린 대로 시황에 대한 업데이트, 그리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출신의 피터는 어떻게 계좌를 운용하고 있는지, 계좌 종목 공개와 종목별 운영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헤지펀드들의 GME 공매도 사태로 난리가 났었죠. 지금 개미와 기관의 전쟁이 벌어진 셈인데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월스트리트 중심의 기관이 있었죠. 기관 중심 위주로 형성되었던 시장에서 개인의 시장 영향력이 증대되는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 공매도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와서 팔고 주가가 하락하는 방향을 보고,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되사서 갚고 그 시세 차익을 먹는 매매 방법인데요. 근데 예상 밖으로 주가가 만약에 오르면 숏을 때린 종목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숏 커버링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다시 되산다고. 숏 커버링을 하면서 계속 손절을 해야 되는 그런 공매도 포지션이기 때문에 헤지펀드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다만 이제 좀 다행스러운 거는 GME 주가가 폭락하면서 헤지펀드들의 손실이 좀 줄어들 수가 있었죠. 미국 헤지펀드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손실을 또 메꾸기 위해서 헤지펀드들이 들고 있는 우량주를 매도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생기면서 주가가 일부 조정 보이긴 했지만 이게 단기적인 이벤트로 끝나는 모양새인 것 같은 느낌이죠. 시장의 펀더멘탈은 좀 견조한 것으로 보이고, 백신 보급에 대한 기대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확장적인 통화정책, 그리고 미국 재무부의 대형 세전 경기 부양책이 시너지를 내며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좀 보면은 주요국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는데요. 미국 국회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1.9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에 대해 일부 조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부양책 규모에 변동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거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조사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 기준 S&P 500 기업의 37%가 실적을 발표했으며, 이 중 어닝 서프라이즈가 난 기업은 82%로 시장에서 기대하는 어떤 마켓 컨센서스보다 높으면 그걸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기업이 지난 5년 평균이 74%였는데 이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지표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이게 너무 높게 나오면 주가의 조정에 빌미가 될 수도 있는데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평균 물가만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되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갑자기 물가가 튀어오르면 평균 값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주가가 살짝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발 그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만약 물가가 안정된 상태로 발표가 되면 안도 랠리가 올 수도 있겠죠. 눈여겨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금요일날 있을 예정이죠. 이 또한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운용하고 있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출신의 피터 계좌를 공개하겠습니다. 2월 2일 현재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주식을 보시면 종목은 AMD, 알리바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파나소닉, 스노플레이크, TSMC, 텐센트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피터의 계좌에서 움직임을 좀 말씀드리면, 올해 초 제가 테슬라를 수익률 250%를 먹고 익절을 했고요. 그리고 TSMC의 비중을 높여나갔습니다. 피터의 종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AMD는 요즘 CPU 시장 점유율에서 인텔을 따라잡으며 무서운 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AMD의 실적을 잠깐 보시면 여기 non-GAAP으로 봐야 되는데요. GAAP은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의 약자죠. 이 non-GAAP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이례적인 비용을 제외하고 회계 처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여기 매출, revenue를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45%가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오퍼레이팅 인컴은 영업이익은 97% 증가한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트 인컴을 봐도 108%, 어닝스 퍼 쉐어도 102%, EPS죠. 주당 순이익도 102%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시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알리바바. 알리바바는 작년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퍼지면서 제가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온라인 쇼핑, 비대면, 언택트, 온라인 쇼핑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들어간 종목입니다. 알리바바는 실적도 계속 꾸준히 개선이 되었죠. 근데 조금 우울해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알리바바 자회사인 안트파이낸셜이 상장 유보된 데 따른 영향이 있었는데요.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이 중국의 금융혁신 속도가 뒤처져 있다고 발언을 해서 서진핑 주석이 대노했다고 하죠. 네, 한마디로 찍혔죠. 그래서 정부가 금융지주를 설립해야 된다고 명령했죠. 엔트파이낸셜이 더 많은 돈을 들여서 회사를 만들어야 해서 투자 자본 대비 수익률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알리페이를 활용하고 이에서 파생되는 각종 금융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서 알리바바의 자회사인 엔트파이낸셜의 미래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알리바바 주가도 밀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텐센트와 알리바바에 대해 주식 매매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려고 했죠. 그래서 전 미국 전임 재무장관인 문우신이 이 매매 금지에 대해서 엄청난 반대를 했었죠. 그래서 무산이 됐습니다. 만약에 금지됐었다면 정말 시장에서는 투매가 나오며 주가가 급락할 것으로 보였지만 다행히, 아주 다행히도 그런 일은 없었죠. 구글을 보겠습니다. 구글은 검색으로 정말 천하통일을 했죠. 구글 검색 광고가 코로나 때문에 잠깐 주춤했지만 회복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인들의 새로운 소통 창구가 된 유튜브, 구글 거죠. 거기서 나오는 광고 수익이 폭발하고 있죠. 또 앤드로이드 서비스도 구글에서 지금 가지고 있고 거기서도 많은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해가지고 주식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계속 홀딩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느끼는 거지만 이제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온라인으로 다 올리는 시대가 왔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단 클라우드 하면 1인자는 아마존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근데 성장률, 시장을 잠식해 나가는 속도, 이거를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압도적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주어 서비스가 압도적으로 지금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를 홀딩 중입니다. 성장성을 보는 거죠. 그리고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세일즈포스닷컴도 눈여겨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향후 주가 추이를 보면서 또 앞으로 시장 확대되는 가능성을 보면서 매입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엔비디아, GPU에서는 세계 최고죠. 코로나로 게임 수요가 증가하면서 최근 나온 제품이 다 동이 났죠. 3D 렌더링을 해야 하는 작업이라든지 VR 쇼핑, 입어보지 않아도 입어볼 수 있는 가상으로 입어보는 VR, 그리고 AR, Augmented Reality라고 그러죠. 증강현실 그래픽 구현에 더 많은 GPU가 필요해지면서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요즘 비트코인을 시세를 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비트코인의 시세를 보면은 어떤 연산 처리 장치의 필요성 그리고 연산 처리를 하기 위해 필요한 GPU가 강조되면서 GPU에 대한 수요는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클라우드가 대세인데 이에 필요한 데이터 센터에 GPU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면서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이 폭증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싸다고 생각합니다. 시가총액이 350조고 충분히 500조까지 갈 수 있다. 성장성을 반영하면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식은 파나소닉인데요. 일본 주식입니다. 파나소닉은 2차전지 배터리, 테슬라한테 지금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의 공급 업체로서 성장 가능성이 있고 전고체 배터리도 지금 개발하고 있고 도요다하고 또 얼라이언스를 맺었죠. 그래서 도요다와 함께 협업할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평가해 봄직해서 파나소닉을 지금 홀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도 12배 정도에서 형성돼 있어서 비교적 싼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스노플레이크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5% 비중으로 조금 담아봤습니다. 의미 있게 담은 주식은 아니고요.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는 빅데이터를 가공해서 보여주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워런 버핏이 투자하면서 워런 버핏의 관심을 받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TSMC. TSMC는 지난번에 다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파운드리에 정말 세계 최고의 입지를 굳히고 있는 그런 TSMC. 그래서 TSMC의 비중을 상당히 높였어요. 최근 포트폴리오에서 원래 한 10%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테슬라를 팔고 전체 포트에서 20%로 비중을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텐센트, 중국의 카카오톡이죠. 중국 최대의 게임 퍼블리셔이기도 합니다. 위챗, 우리나라로 카카오톡 개념인 위챗에 파생되는 위챗페이로 금융 서비스 매출이 증대되고 있고 코로나로 게이밍 사업부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 포트에서는 한 10%의 비중을 둬서 의미 있는 비중을 가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수익률이 100%가 넘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화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저의 투자 가이드는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일 뿐이지 투자에 대한 책임과 어떤 responsibility라고 할 수 있죠. 책임에 대해서는 투자자 본인이 져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도 정말 재밌는 종목 그리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종목을 한 종목씩 추천해드리고 분석하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